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논술의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설명할 것은 6평 이후에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에 자료는 23학년도 인문논술의 모든 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꺼내 보실까요? 네. 자, 이제 그 정보, 그 자료에 뭐 몇 페이지 펼치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논술은 글짓기 실력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인문논술의 출제, 채점 영역은 이해력, 사고력, 창의력입니다. 이해력은 독해력 파트인데요. 독해력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시문 하나를 주고 그걸 요약해봐라 그러면 한 100명을 줄 세우면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제로. 그래서 이거는 독해력을 측정하는 게 논술 문제 1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약, 비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는, 논술 문제는 보통 문제가 3개 나와요. 그 중에 두 번째 문제는 사고력, 논정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이 얼마나 논리력이 있는가를 판가름하는데 그것은 설명해봐라. 제시문 가를 가지고 제시문 나를 설명해봐라. 또 평가해봐라. 요거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주로 자료 해석.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회문화 시간에 윤성원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이 통계 자료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 파트가 여기서 실험 분석으로 나와요. 실험 심리학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력을 묻는 창의력 파트인데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할 때 기발하고 신박한 거. 이 세상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논술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순간 걔는 합격자 답안에 없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없어요. 즉 창의력을 발휘하면 안 돼요.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럼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 이미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탐 교과서에 있는 게 그냥 답입니다. 그게.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견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걸 묻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시험에 대한 접근 프레임이 있는데 흔히들 논술은 논문적 글쓰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적, 창의적, 참신성을 강조하는데 그렇게 되면 개별적이고 독창적인 문장, 현학적이고 학술적 문장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이야기냐?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박갈로리아 논술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논술은 이쪽이에요. 시험이란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고 학생들을 줄을 세워야 됩니다.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 시간 안에 요구 조건을 전부 채울 수 있는 그런 학생이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지 내고 합격했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 안에 요구 조건을 맞춰서 논리적인 어떤 생각할 틈 없이 공식적인 틀 안에 빨리 넣어야 채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논술 시험의 출제 범위는 이게 진실입니다. 뭐가 나오죠? 언어, 사탐. 그러니까 국어 교과와 사회 탐구 교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거기에 통계 자료, 그래프, 분석하는 거 나오는 게 있는 학교들. 그리고 언어 사탐에 수학이 나오는 학교. 그리고 아예 사탐이 빠지고 언어의 통계 자료에 수학이 나오는 학교. 이렇게 학교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시험 범위가 다르다. 자, 약술형이라고 불리는 건데 뭐 대치동에서는 별로 인기 없는 거지만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는 국어 9문항과 수학 6문항을 풀고 EBS 연계로 나옵니다. 경북대, AAT, 고려대, 세종은 국어 문항만 나옵니다. 이렇게 단답형, 약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자, 여기 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이면 그냥 가천대 약술형 논술은 합격합니다. 자, 여기서 논술고사의 반영인데 이거 보면 뭘 공부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국어 4탐이 전부 몰빵이죠. 그리고 수학이 있는 학교가 있죠. 건국대 인문 1에는 없는데 인문 2에는 있죠. 자, 통계 자료가 둘 다 나오죠. 건국대는. 이런 식으로 영어도 나오고 경제도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시험 범위인데 이거 사진 찍으실 필요 없이요. 어딜 보시면 되냐면 자료집에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12페이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12페이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애가 이제 이 대학을 시험 치러 갈 거다. 그러면 어떤 걸 요구하냐, 이거. 영어 제시문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영어 제시문 독해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수학 실력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칠판에 정리해놨어요. 영어 제시문. 우리 보고 영작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데, 연세대 인문사회, 이화여대 인문원, 한국외대 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영어 요 제시문을 독해하려면 요게 어디 수준이냐면 원전 수준이에요. 원전.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서 영어 원문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영어 1등급, 2등급이면 잘 풀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영어 2등급, 3등급. 여기는 영어 3등급 정도면 독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 된다. 근데 학생들 중에서 나 외대를 가고 싶은데 근데 영어 제시문이 나오네? 그러면 사회 계열 가면 됩니다. 사회 계열에는 영어 제시문이 아예 안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인문2로 가면 됩니다. 그 대신 뭐가 있을까요? 통계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는 무조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영어 제시문 수준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 그러면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문제 출력해서 한번 읽어봐라. 이거 독해 되겠니? 그러면 됩니다. 자, 여기서 독해 수준은 거의 완벽한 독해 수준. 그러니까 거의 번역 수준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수학인데요. 인문계에서 수학이 나옵니다. 수학이 나오는데 건국대 인문사회2 경제경영입니다. 한양대 상경계열, 연세대 인문, 경희대 사회계열, 중앙대 경제경영계열, 숭실대 경상계열,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가 수학이 나옵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 요거 등급 순입니다. 건국대, 한양대가 연세대와 경희대보다 수학이 어렵습니다. 아예 본격적인 수학이 나옵니다. 아예 수학 문제가 나오고 수학 1등급, 그리고 수학 2등급 절반 이상 상위권이 풀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학 2등급, 3등급. 여기는 수학 3등급 정도 레벨이면 풀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학 4등급이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레벨이 나온다. 그러니 수학을 못하면 이런 데 지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자, 수리문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건국대 경영계열의 수리논술 문제가 이산, 확률, 변수 이렇게 해서 아예 수학 계산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경제교과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숭실대 경상, 한양대 에리카, 이화여대 인문투, 서강대 경제경영계열이 아예 경제 문제가 나옵니다. 경제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고 그냥 시험 치러 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아예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지문 갖고 와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경제교과를 선택한 애들, 수능 사탐에서 선택한 애들은 한 1%밖에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이라도 경제를 해서 경제 개념이라도 알면 되고, 아니면 국어 비문학 지문에 경제 제시문 나왔을 때 쫄지 않고 독해를 해낼 정도 실력이면 됩니다. 그 정도는.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경제 교과에 대한 개념 지식이 있다 그러면 여기 붙이기 되게 쉽습니다. 여기 손가락으로 가리킨 거. 그냥 붙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화여대 바이오 무슨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죠. 그죠? 근데 문과가 갈 수 있는 TO가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서 뽑습니다. 근데 학생 중에 보니까 경제를 내신으로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풀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정도 단어는 알겠대요. 그래서 여기 합격시킨 사례가 있는데 걔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온다. 그래프. 자, 요게 통계 그래프인데요. 요 한 문제 나오면 논술 치러 온 애들 있잖아요. 99%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애들이 문과 논술에서 독해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프 한 방에 그냥 애들 떨어집니다. 이 그래프를 정확히 해석하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제시문은 어디서 나오냐면 국어 교과서에서 나와요. EBS에서 냅니다. 그런데 통계 그래프는 출제 범위가 없습니다.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실제 논술 문제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시문 가만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입장이다. 제시문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라. 분류, 요약, 400자 쓰는 겁니다.
자, 근데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국제사회에 대해서 두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채점 기준을 보면 세계 시민주의와 국가 중심주의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뽑아내야 됩니다. 이 단어를 못 뽑아내면 아웃입니다. 그 다음 뽑아내도 세계 시민주의의 가라마를 분류하고 국가 중심주의의 나다를 분류해서 분류가 맞아야 됩니다. 학생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쌤, 살짝 한 개가 분류가 잘못돼서 이쪽으로 갔는데 살짝 빗나갔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네 명단이 합격자 명단에서 그 바깥으로 살짝 빗나갈 거야. 이제 무조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각 제시문 요약에 가제시문 요약에 세계 시민주의, 공동의 이익, 비차별이라는 단어 3개가 나와야 됩니다.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어와 유사를 포함해서 기술하면 A+. 그런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핵심어 대신에 이런 단어 대신에 건접어를 사용하면 A0. 그래서 채점 기준이 명확하다. 따라서 네가 왜 떨어지느냐? 단어 싸움에서 떨어지는 거다. 이런 어휘력 싸움에서 떨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A0와 A+는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대부분 A+가 돼야 합격합니다. 운 좋으면 1번이 A+, 뭐 2번이 A0, 또 3번이 A0 이 정도 나와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대부분 A0가 나오면 A0 3개 나오면 다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6평 이후 지금 여기서 논술 준비해 말아 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냥 하지 말자. 이거는 건 내신 1등급 아니면 특목고 내신 1, 2, 3등급인 경우는 안 하는 게 낫다. 공부해서 얻는 것보다 그냥 정시 가는 게 낫다. 아니면 내신으로 가는 게 학종을 가는 게 낫다. 모의수능 1등급 때 자, 모두 111 찍었다. 아니, 111 찍는데 하나가 2 찍었다. 그러면 그냥 정시 가라. 다음 비교과가 우수하니 육학종 하겠다. 논술 쳐다도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수능 국어 7, 8, 9등급이다. 다시 태어나자. 이게 답입니다. 할 게 없다. 내신 수능 7등급 데리고 논술 해본 적 있습니다. 맞춤법이 틀려서 못하겠어요. 자, 지금 해야 된다. 내신 3, 4, 5등급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특목고 4, 5, 6등급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4등급 우물쭈물 하면 큰일 납니다. 수능에서 모의 수능이 3, 4, 5등급 때 3, 4, 5등급 때 국어, 수학 중에 하나가 수능에서 4등급 떴다. 그러면 가고 싶은 학교는 절대로 못 갑니다. 보통 속된 말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충청도권이나 강원도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수능 사회탐구가 1, 2, 3등급이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됩니다. 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그럼 지금 사탐이 4등급이에요. 그러면 걔는 계속 4등급입니다. 사회탐구는 6평 때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음, 검정고시 합격자 그냥 논술해야 됩니다. 자, 고민해야 된다. 이거 일반고 내신 2등급 때 학생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특목고 내신 3등급 때 학생들은 이거 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생각해야 됩니다. 특목고 3등급 애들한테 너 어디 갈래? 그러면 다 연대 그렇게 말합니다. 못 가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성대 4등급 애들한테는 물어보면 성대 그럽니다. 너 어디 갑니까? 경희대 갑니다. 5등급 애들은요. 경희대 가죠. 어디요? 국제 캠퍼스 갑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 영어, 국어 2, 수학 2, 영어 1, 사회탐구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요 잘하면 하나라도 올리면 정시로 갈 대학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요거보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논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최상위 대학은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는가? 보통 이게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건동, 홍숙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된다. 경희대, 외대 7% 안에 들어야 된다. 이게 그냥 보통 룰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대 들어가려면 0.75% 안에, 연세대는 1.56, 고대는 2.43. 고대가 실망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성대가 3%, 이렇게 해서 외대까지가 7.81%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누적 100분이 뽑은 겁니다. 그럼 대략 이 정도 되면 된다. 이거. 여기서 빠진 것은 이과의 의치안을 뺐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살짝 밀려도 된다. 9%까지는 될 거다. 이렇게. 자, 이게 6평 가채점 한 걸 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인문계열에서 국수사, 영어 빼고
원점수는 263, 100분위는 98.8이 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정시 지원 가능할 거다. 이번 6평 가채점으로. 그러면 252점이면 서강, 성균, 한양, 244면 중앙, 경희, 시립, 외대, 건국이 될 거다. 이렇게 얼추 짐작할 수 있는데 이건 누가 발표했느냐? 서울시 교육청에서 17,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가채점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통계 자료가 맞을 겁니다. 찍으셔도 됩니다. 뭐 공개되어 있는 자료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문과의 위기. 첫 번째 위기는 수시의 위기인데 수능 수학 성적의 불균형. 다 알고 있죠? 수능 최저 등급에서 광탈합니다. 수학에서 등급을 못 맞추니까 그냥 최저 광탈하는데 문과는 79%가 작년에 광탈했습니다. 수시 광탈. 최저 못 맞췄어. 이과는 67%. 그래서 문과가 불리하다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수학 때문에 불리하다 이겁니다. 자, 어느 정도냐? 연세대를 해봤는데 이거 이제 예측을 해봤는데 6평 가지고 인문계열의 국수탐, 활동 우수형 맞추는 비율이 6.91%인데 미분, 기하 그 다음에 과탐 들어갈 경우 17%로 훨씬 더 체제를 잘 맞추더라. 그래서 문과가 작살날 거다 하는 겁니다. 실제 수능을 보면 작년 수능을 보면 1등급 비율이 문과하고 이과가 다 시험 비율이 5대5가 돼야 돼요. 5대5가 50대 50이 돼야 되는데 이과가 86%죠. 또 2등급도 80%죠. 이게 5대5가 정상인데 그래서 문과가 수학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진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자, 그리고 영어에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영어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여기에 비율을 보면 자 1등급이 8%죠. 2등급이 18%. 네, 이것만 합쳐도 23%가 넘죠? 2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문과에서 성부수를 띄울 수 있는 거는 영어 1등급 찍든가 2등급 찍으면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정시에서는 영어가 위력이 없지만 수시에서는 영어로 결판난다. 체제 맞추는 거는. 문과의 위기 두 번째, 정시 교차 지원. 그래서 이과가 문과를 침공하죠. 화성 침공도 아닌데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쳐들어오냐?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놀라운 데이터는 뭐 고대 갈래가 이과로 고대 갈래가 서울대 들어가는 건 용서가 돼요. 그런데 경희대 수학, 중앙대 자연과학 붙을래가 우리가 보통 가면 문과로 들어오면 경영 경제로 갈 줄 알았는데 신학과에 들어오네요. 얼토당토 않죠? 자, 그리고 심지어 어문계열로 막 밀고 들어옵니다. 어문계열로 밀고 들어오는데 건국대 화학 갈래가 어디로 왔어요? 연세대 중어중문학과에 합격하는 사례가 벌어집니다. 자, 이만큼 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벌어지느냐? 21학년도와 22학년도를 보여주는 건데 21학년도에 서울대에 들어온 이과 정시에서 이과 학생이 문과로 들어온 경우는 0이에요. 0. 그런데 22학년도에 27%가 들어와요. 자, 뭘 말하죠? 이제 입시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0.44%가 21학년도에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들어왔는데 연고대에 45.9%, 46%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시는 그냥 문과 참패가 될 거다. 그러니 지금 괜히 어설프게 계획을 잡지 마라. 정시는 쉽지 않을 거다. 자, 그래서 정시 합격의 실제 샘플인데 이거는 이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수치만 보세요. 작년에 합격한 수치입니다. 연세대 합격한 애들과 고대 합격한 애들의 100분위 합이 287, 290 이 정도 됩니다. 국수형 탐구까지 합쳐서 정시는 탐구를 포함해야 되니까 탐구 2개를 그리고 성대 합격한 애들의 자료입니다. 이렇게 운 좋게 인문에 합격한 애들은 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76도 있고 요거는 원서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자, 고3 전략과 N수생 전략의 차이점이 뭐냐? 잘 알고 있죠? 우리 3월달 되면 고3이 100% 칩니다. 그럼 요 3월달에 받은 점수는 그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점수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6평에 가서 작년에 N수생이 13.8%, 올해 16%가 들어옵니다. 그럼 뭐가 늘어났다는 소리죠? 재수가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재수생이 많아졌다.
자, 이제 9평에 가면 요 비슷하게 가는데 조금 늘었죠? 여기서부터 반수생들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정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숫자만큼 들어오죠. 이 숫자만큼 밀고 들어와요. 그럼 얘네들은 9평도 안 친 애들이 들어와요. 얘네들이 누굴까요? 대한민국에서 스카이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애들이에요. 누구죠? 성균관 대학교. 이해하셨어요? 네, 걔네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걔네들 전부 다 스카이 가려고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올해 9평은 어떻게 될까요? 정시는 어떻게 될까요? 미뤄짐작한데 33%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추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추이를 보면 2019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6평 모의고사 6명이 시험 쳤으면 그중에 고3은 5명인데 N수생이 1명이에요. 자, 이때부터 점수는 떨어지는데 그럼 고3들은 어떤 착각하냐면 자기가 3월 달에 모의고사 봤는데 6평 때 보니까 점수가 조금 떨어졌다 이게. 그렇지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집니다. 그냥 더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평균 점수가 달라요. 재수생들은 4등급 여기에 국어 점수를 보면 3등급 대가 재수생들의 평균 점수면 고3들은 5등급 대가 평균 점수입니다. 그리고 6, 7, 8등급이 훨씬 2배로 많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6, 7, 8등급은 6, 7, 8, 9등급은 재수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추세입니다. 자, 입시학원에 반수생 신청이 2~3배 급증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6월달 뉴스입니다. 8만 명 넘어서 최다 기록 세울 거다. 그래서 8만 명이 넘을 거다. 이렇게 보면 2013년도부터 쭉 보면 재수생이 반수생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보여주는 추세고 그럼 고3 문과생의 운명이 뭐냐? 재수생 급증할 거다. 그리고 문이과 통합해서 재수 반수생 급증할 거다. 자, 반수생 2~3배 늘었다. 그리고 수능 점수는 하락할 거다. 목표 대학의 수능 최저 등급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문과생은 수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6평 100분위가 85면 정시 때는 82%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결론. 그러면 N수생은 어떻게 하느냐? 정시보통 준비한다. 그리고 논술 준비하고 교과하는 거다. 학종은 버린다. 다음, 고3은 어떻게 하느냐? 내신 1, 2등급이면 교과보통 챙기고 학종하고 논술하고 정시는 모르겠다. 3, 4, 5등급이면 논술보통 챙겨라. 그리고 정시하고 학종하고 교과한다. 내신 6, 9등이면 논술하고 정시,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한다. 자, 논술 선발 인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올해 선발 인원수입니다. 건국대 434명, 경희대 487명. 느낌이 어떠냐? 과거에 비해서 성균관대 360명. 그래서 2년 전에 비해서 절반 반토막 났다. 그러니까 논술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 그 대신에 어떤 대학이 늘었냐? 가천대가 914명. 안 하던 대학이 갑자기 밀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위권 대학의 논술이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상위권 대학은 논술 인원수가 적어졌다. 그러면 수능 망하면 대학 갈 수 있냐 이거. 국어 수학이 만약에 4등급 나오면 정시로 갈 수 있냐 이거. 인서울을 못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합격한 사례입니다. 특징이 어떠죠? 국어가 전부 5등급 찍죠. 그래도 붙는 데는 외대 붙고 중앙대 붙죠. 그 말은 국어 점수랑 논술 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랑 비례해요? 탐구 점수랑 비례합니다. 탐구를 잘할수록 논술을 잘합니다. 자, 이 같은 케이스 볼까요? 자, 5, 6, 4, 4, 4. 국어 수학이 5, 6등급이면 그리고 나머지 과목도 4등급이에요. 그럼 대학 가나요? 얘는 강원도로 유배 가요. 그런데 어디 됐죠? 경기대 됐죠? 회계학과 됐어요. 수학이 몇 등급인데? 6등급인데. 자, 보내는 건 내 몫이지만 가서 지가 잘해야 되겠죠? 자, 5, 6, 4, 4, 4 느낌 어때요? 우리 집 전화번호죠. 강남 전화번호예요. 자, 66366 느낌 어때요? 이건 완전 마탱이 간 것 같죠? 근데 단국대 갔어요. 그럼 이 두 대학의 특징은 수능 체제가 없어요. 논술 100%로 그냥 결판 나는 겁니다. 내신은 5등급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경희대 간 친구 보면 국어 4등급이잖아요.
어디 갔어요? 국문학과 갔어요. 그래서 얘는 보면 한양대 갔는데 국어, 수학, 영영으로 돼 있죠? 어떻게 하면 영영이 나올까요? 그렇죠. 안 보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신청할 때 평가원에다가 수능 신청할 때 그 국어하고 수학 과목을 접수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평가원에서 고맙다고 8,000원씩 빼줘요. 과목당.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최저 맞추는 전략을 했는데 그럼 영어 2등급에 탐구 2 찍어서 어떻게 가려고 했는데 못 갔죠? 최저 망가졌죠? 그런데 한양대 뚫었죠. 그게 논술의 힘입니다. 자, 수능 포기를 했거나 검정고시 출신이 인석을 할 수 있냐? 이게 검정고시랑 수능 포기한 애들의 특징입니다. 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친구는 논술 4개를 뚫어낸대요. 검정고시인데 논술 4개를 뚫었는데 8월 달에 검정고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좋은 대학에서는 검정고시를 안 뽑아요. 검정고시 전형이 없어요. 그래서 논술로 가야 되겠다 해서 8월 달에 우리 학원 왔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 하루에 8시간씩 해서 8월, 9월, 10월 이렇게 준비해서 논술을 봤습니다. 하루에 8시간 하면 맨땅에 헤딩해도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나의 내신 등급으로 최상위 대학 수시 합격 가능한가요? 이제 등급 잘 보세요. 주요 5개 대학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교과학종 논술. 자, 연세대입니다. 이거 대기업 출제 자료고 경영학과를 보면 자, 논술로 22명 뽑습니다. 도고동문학과를 보면 논술로 3명 뽑습니다. 매우 작죠? 그러니까 3명 뽑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 합니다. 그렇지만 학종도 5명 뽑습니다. 교과도 6명 뽑습니다. 그러니 논술만 보면 적지만 다른 데도 적게 뽑아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적게 뽑아요. 그래도 교과가 많네요. 그래서 더 넓은 문이 아닌가요? 아니요. 여기는 닫힌 문이죠. 아예 갈 수가 없어. 합격자가 1.5야 내신이. 이거 닫힌 문이야. 열린 문이 아니고 닫힌 문이라고. 그럼 이거는요. 뭐 비교과 있어야 하지. 이것도 닫힌 문이라니까. 많이 뽑으면 뭐해? 44명.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논술은 뭐예요? 열린 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문이에요. 나한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경쟁률이 뭐예요? 100대 1이 넘는 거예요. 66대 1. 다른 데는 이미 아예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4대 1, 6대 1이잖아요. 자, 연세대 합격 결과입니다. 자, 요게 뭘 이야기하냐면 연세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자신감이냐? 면접형과 활동형에 합격한 애들은 보통 1등급대입니다. 1등급대. 여기 보면 데이터를 보면 평균이 1.83, 그 다음 1.71이 합격자 평균입니다. 지원자는 2.26, 그 다음에 1.95가 지원자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몰려있죠. 여기 면접형이 여기 몰려있어요. 활동후 수형 이렇게 몰려있는데 정시를 보니 정시는 합격자 평균이 3.5등급이에요. 내신이. 정시인데. 그러면 3.5등급이 그래요. 그럼 제일 꼴찌가 몇 등급이냐? 여기 보면 7등급이 6.9등급 정도가 7등급 정도가 여기 꼴찌로 지원하네요. 요거 합격하네. 여기 있는 게 합격, 여기 지원. 그러면 뭐 8등급에도 지원했죠? 자, 그런데 논술 보니까 논술은 8등급에가 지원했지만 논술 전형에 합격한 애는 7등급까지 합격했고 평균은 3.71이더라 이거. 이 평균과 이 평균이 정시랑 논술 전형을 보니까 평균이 비슷해.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수능 체제 없어도 되겠어 해서 수능 체제를 없앱니다. 그리고 내신 안 봐도 되겠어. 대략 3.71에 분포하니까. 그래서 내신 또 없애고 그냥 논술 100%를 때린 겁니다. 그 대신 논술 시험에 뭘 집어넣어요? 수학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영어 재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능 체제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대 시험을 치고 나오면 어떤 느낌이냐? 국어, 영어, 수학, 사탐 4과목을 다 보고 나온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 듣고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애한테 야 연대 논술 100%래. 논술만 본대 하고 부채질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못 풉니다. 그냥 못 풉니다. 논술 합격자의 내신과 수능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내신은 저희 3, 4등급입니다. 근데 등급 한번 보세요. 국어 등급 5등급 있나요? 없죠. 한 3등급 돼야 경쟁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수학은요. 2등급이죠. 자, 그 다음에 영어도 2등급. 얘가 3등급, 영어 3등급에 합격했는데 영어 영문학과 합격했어요.
아,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그 말은 수능 실력과 상관없다 이거예요. 가서 원전이지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서강대인데요. 서강대는 이 자료만 한번 볼게요. 서강대에서 제일 인기 있는 데가 미디어. 그 다음 뭐 아트 앤 테크. 이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 무용학, 미디어 학부인데, 학교장 추천, 그 다음 논술,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있는데, 논술 전형이 97.5예요. 그러니까 100대 1이죠. 100대 1인데, 그 중에 수능 체제를 맞춘 애들은 25대 1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3, 75%가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다, 이거예요. 서강대 체제를 못 맞추는다. 그럼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내가 던지는 서강대 논술 지원한 카드는 뭐다? 잘못 지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체제 맞출 수 있는 데만 지원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성대 한번 볼게요. 성대 합격자들 보면 1등급부터 이렇게 4등급 이하가 있는데, 성대는 이제 이 의미가, 이 내신 분포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논술 100%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대는 내신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럼 내신 7, 8, 9등급 와라 이거예요. 수능 체제만 통과한다면. 그럼 성대는 누굴 뽑고 싶어서 이랬을까요? 일반고? 일반고 7, 8, 9등급은 수능 체제를 못 맞춰요. 그럼 누구? 특목고? 착각이에요. 특목고 7, 8, 9등급 수능 체제 못 맞췄습니다. 착각이에요. 누구죠? 외대 용인부고. 전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있죠. 거기에 애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시험 치러 오라고. 그래서 외고 7등급이다. 내신 7등급이다. 수능 체제 상대 맞춰요? 못 맞췄습니다. 휘문고 내신 8등급이다. 맞춥니까? 못 맞췄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수능 점수랑 거의 평행합니다. 강남만 예외적으로, 강남 중에서도 여기 강남, 서초 빼고 반포, 그 지역에서만 내신 성적보다 2단계 더 높은 수능 등급을 맞출 뿐이지 대부분 평행 이동합니다. 자, 논술의 결과인데 성대 논술 치러 왔습니다. 성대 논술에서 0점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기 0점부터 2점, 4점, 6점, 8점, 10점 맞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60점이 만점입니다. 근데 합격 커트라인은 여기입니다. 55점대가 합격 커트라인이에요. 60점 만점에. 그걸 100점 단위로 환산하니 93점, 94점, 95점이 나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응시한 애들 중에서 5%, 6% 안에 들어야 합격한다 이거예요. 뭘 맞춘 애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맞춘 애들 중에서. 그러니 수능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당연히 통과해야 된다. 수능 체제는 당연히 통과해야 되고 논술이 상위 5%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대부분 7월 달에 논술 시작해서 재수합니다. 못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능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붙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월 달에 덤빕니다. 그래서 할 거면 확실하게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충 보험으로 생각하고 했다가는 우리 뭐 로또 생각했다가는 붙지 않습니다. 확실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논술 전형의 입시 결과인데 요 글로벌 리드를 보면 최초의 경쟁률은 67대 3인데요. 67이라고 합시다. 67. 실질이 22예요. 그럼 3분의 2가 체제를 통과 못합니다. 성대 원서 던질 때 체제를 확실하게 맞출 때만 던지는 겁니다. 어딜가? 성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최초 경쟁률이 글로벌 경제가 60대 1입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절반 이상 안 나타나요. 그리고 절반이 나타났어요. 30대 1이에요. 근데 그 중에 실질은 21이니까 여기에 시험장에 온 30%는 가채점을 잘못했거나 올림픽 정신으로 왔어요. 이게 그래서 수능체제 통과에도 합격률은 5%이기 때문에 상위 1등급 안에 들어야 돼요. 논술로 1등급. 성균관대에서 1등급. 그럼 가천대에서 1등급. 각각 1등급 안에 들어야 논술로도 1등급 안에 들어야 되지 대충 서서는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거. 자, 논술 강사인데 지금 뭐예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 이거. 섣불리 덤비지 마라 이거. 지금까지 안 했으면 그대로 가라. 잘 안 된다. 그러면 되려고 하면 정말 시간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을 체크해봐라.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 와서 시험 한 번만 봐라. 그러면 가능성 이야기해준다.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그 시험 쳐보면 논술로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알려줍니다. 자, 여기 한양대인데요. 논술로 4명 뽑습니다. 근데 교과도 4명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는 이미 1등급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저기는 배림몸이고 여기도 비교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논술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은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거 잘 봐야 되는데요. 한양대는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봅니다, 애들이. 그러면 경쟁률이 150대 1이에요. 여기 정치외교과는 200대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원해요? 여기. 정책학과가 51대 1, 행정학과 51이죠. 그럼 요 정책학과나 행정학과하고 정치외교학과는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으니까 여기 50대 1이구나. 요거 지원합니다. 자, 지원했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여기는 언어논술 한 문제, 여기는 수리논술 한 문제, 언어논술 한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 걸로 되어 있는 것은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수리논술 때문이다. 요거 모르고 지원하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더라.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컨설팅 갔더니 한양대 가라고 한다. 어디 갈까요? 정치외교학과 200대 1이다. 그럼 어디? 여기 비슷한데 여기. 그래서 큰 코 다친다. 선생님도 모르고 학교생들도 모르더라. 근데 논술 선생들은 안다. 뭐가 나오는지. 그러면 지원하려고 하면 적어도 입시요강 열어보고 그 입시요강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리고 기출문제 열어보고 풀 수 있는지 판단한 다음에 지원하는 게 맞다. 아니면 약은 약사한테 물어보면 논술은 논술 전문가한테 물어봐라. 자, 그 다음에 이쪽 가볼까요? 중앙대에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교과로 13명, 논술로 13명 뽑습니다. 인문계열로 뽑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은 56대 1입니다. 자, 요거 경희대인데 요거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판단을 잘 하라 이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집중해서 보세요. 국어국문학과 1.6이에요. 이게 뭐죠? 교과입니다. 교과는 1점대 중반이 돼야 붙습니다. 경희대도. 내원원에서 항상 학종이죠. 학종은 2점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2가 있다고 여기 내면 안 돼요. 여기는 뭐예요? 영어 영문학과예요. 무슨 뜻이죠? 외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논술 전형은 3점대가 평균 등급입니다. 자, 단국대는 교과 전형으로 2점대 초반에 애들이 붙습니다. 학종으로는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초반. 논술은 4점대가 붙습니다. 자, 요게 그냥 어떤 학교 내신이든 지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범주입니다. 자, 그럼 일반고는 학종에 유리할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 왜곡이 없습니다. 상위 13개 대학의 일반고는 합격자 중에 2.1%밖에 안 되고 대부분 과고, 영재고다 하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음, 13개 대학에서 경쟁력은 주로 학종보다는 수능이 거의 균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능 쪽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정시 쪽으로 몰고 가는 게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신 망했으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하는 건데 아니다. 논술 전형은 뚫을 수 있다. 자, 중앙대 전부 내신 5등급대가 붙는다. 그리고 건국대는 7등급도 붙었다. 건국대가 7등급 붙는 이유는 논술 100%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내신 6, 7, 8, 9등급 갈 수 있는 대학은 이런 대학들이 있다. 연대, 건국대, 항공대, 성균관대, 특성여대가 논술 100%고 9등급만 아니면 붙여주는 데가 서강대, 한양대다. 9등급이면 떨어뜨려요. 여기는. 아웃입니다. 네. 서울 수도권 학생들의 베스트 전략은 뭐다? 교육부 자료입니다. 뭐가 유리하죠? 전국에 학생이 100명 있으면 서울에 있는 학생은 17%예요. 17명 있다고요. 그 중에서 13개 대학에 붙은 애들은 학종으로 27%니까 학종이 서울에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수능은요, 37%더 유리하죠? 논술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특기자? 그래서 특기자와 논술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수능은 어디가 세다는 거예요? 대치동이 세다 이 말이에요. 논술은 대치동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방에서는 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왜? 박기호는 지방에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내신 성적, 고3 내신 성적 중간 기말에 올리는 거 가능한가? 자, 잘못 계산하고 있는데 고3 때 내신 열심히 하면 앞에 거 다 뒤엎어서 물타기 해서 내신 점수 올릴 수 있지 않냐? 아닙니다. 이유는 학년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논술 전형과 교과 전형이 그래요. 학종만 3학년에 대해서 40%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학종에서만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3학년 때 하잖아요. 그거 A, B, C로 매기는데 미반영하는 학교 더 많다는 거. 논술 전형에서는. 그리고 반영 방법도 A, B, C가 있으면 대부분 30%에서 40% 정도는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 A 받더라. 그래서 편차가 안 납니다. 1학년 때 받았던 국어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데 1, 2, 3학년 국어 등급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자기 등급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유지한 학생들. 자, 그럼 이 학생들은 뭐다? 점수를 올린 애들. 몇 퍼센트? 0.2%. 올린 애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1 내신 성적 고3까지 갑니다. 대부분 유지합니다. 자, 하락한 애가 이상한 애고 성적이 향상한 애가 이상한 애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신에 너무 목매달지 마라. 이미 결판 나 있으니 그거 헛고생이다. 자, 자신의 내신 등급이 적합한 전형 학생들은 알고 있냐 이거. 자, 이제 볼까요? 학종은 합격률이 9%입니다. 근데 경쟁 집단이 내신 1, 2등급이고요. 논술은 합격률이 2%입니다. 2.2%. 경쟁 집단이 3, 4, 5, 6등급이기 때문에 집단이 달라요. 얘네들은 뭐라고 하죠? 성골과 진골. 육두품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경쟁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 내신 등급 4등급? 그 4등급으로 우리 학교에서 논술 붙은 애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원을 안 하니까 못 붙는 거죠. 4등급이 학종 갈 수 있습니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4등급인데도 내신 공부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냥 4년제 대학 아무데나 구겨서 들어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 애한테 관심 없어요. 학교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 합격률만 높이면 됩니다.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판단 실패 케이스입니다. 경희대 논술 합격생인데 요 국어 국문학과에 1.5등급, 1.4등급이 지원했어요. 그 떨어졌죠. X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 4, 5등급에 집중해서 합격자가 나오죠. 7, 8, 9등급에 X 떠 있죠. 느낌 오세요 이제? 무슨 뜻이에요? 8등급, 7등급 합격자 있어요? 6등급 합격자 있어요? 없죠. 다 X예요. 그러면 내신이 6, 7, 8등급인데 왜 여기 올까요? 될 줄 알고.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요. 1등급인데 사학과도 있죠. 철학과도 있어요. 1등급인데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원서 잘못 썼죠. 학종으로 쓰던가 학종으로 쓰던가. 이거 학종이죠. 학종으로 쓰던가 1.7, 1.5 붙잖아요. 아니면 또 학종으로 쓰던가 했어야 되죠. 그런데 학종으로 써야 될 애가 뭘로 쓴 거예요? 여기는 학종으로 써야 될 애들이 뭘 쓴 거예요? 논술로 쓴 거예요. 원서 잘못 쓴 케이스. 얘네들은 택도 없는데 혹여나 싶어서 내는 애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냥 객관화가 중요하다고요. 그냥 냉정하게 컨설팅 받아보라고요. 보통 컨설팅 오시면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망해서 나가요. 어디 가서 등록하냐면 다 됩니다 하는데 가요. 희망적이잖아요. 그리고 재수하죠. 그래서 그냥 냉정한 데가 지금은 따갑지만 그래도 수시 6장 카드를 잘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논술 전형의 내신의 영향력인데 3학년 2학기. 자, 이제 3학년 2학기인데 요거 미반영하는 학교가 있죠. 그리고 반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예전에는 전부 다 반영 안 했어요. 근데 학교가 3학년 2학기 돼서 망가지니까 요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에 요건 이제 아까 했던 거고요. 요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학교 가서 상담하면 이런 말 합니다. 야, 네가 내신이 5등급인데 논술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등급과 비교해요. 근데 아까 단국대 내신 1등급 애가 단국대 시험 치러 올까요? 안 오겠죠. 경희대 1등급도 안 와요. 다 학종으로 가지. 교과로 가고. 그럼 단국대는 4등급부터 와요. 4등급.
4. 왜? 3등급만 돼도 확정되니까. 그래서 4, 5, 6등급이 경쟁하는 거예요. 7등급은 70점 주고 6등급은 95점 주니까 7등급은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오면 죽여버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 5, 6등급 지네들 1점 차이 나니까 요거 점수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술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 찍으셔도 됩니다. 경희대는 3, 4, 5등급의 잔치. 6등급 되면 어떻게 돼요? 90점과 85점이에요. 느낌 어때요? 혼내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6등급 오면 혼낼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6등급 중에서 붙은 애가 있습니다. 5명 붙었더라고요. 그 해, 한 해 6등급 애들 중에 5명 정도는 붙더라고요. 자, 서강대 보겠습니다. 서강대 1등급쯤이면 100점 주는데 1등급이면 서강대 교과로 갑니다. 정신아. 학종으로 가죠. 8등급 보세요. 8.5등급 되면 96점 줍니다. 9등급 되면 8.75등급 9등급 되면 0점. 너는 오면 죽여 이거요. 근데 8등급 어떻게 해요? 붙여. 무슨 뜻이죠? 민사고 와. 이거. 해보자 이거. 최저 맞추고 노수를 해보자 이거. 자, 그래서 휘문고다. 서강대 맞출 수 있으면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으면 덤비는 겁니다. 세화고도 가능합니다. 해볼만 합니다. 그때부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학교 가서 상담할 때 이 학생 같은 경우 야, 이화여대는 논술 전형도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2등급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내신을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상위 30단위만 반영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죠. 이 학생인데 국어가 1학년 1학기 때 1등급이었어. 국어는 잘해요. 수학이 5등급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내신 등급이 4등급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여대 논술 지원했을 경우 떨어진다라고 학교쌤들은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30단이니까 보통 국어가 5단이니까 1학년 1학기 때 5단위 1등급 그 다음에 2학기 때 5단위 그렇게 해서 5학기를 하면 25단위가 벌써 1등급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그냥 상위 30단위만 맞추면 되니까 내신 반영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걔는 2등급 때나 1등급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마세요. 누구 말을? 전문가의 말만 믿으시고 어설픈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직접 연구해서 그리고 진학사나 메가스터디에 유료 회원을 가입한 다음에 내신 점수 돌려보면 몇 점이 나는 거 정확히 나오지 괜히 여기 컨설팅 가셔서 돈 낭비하지 마세요. 대치동 학종 컨설팅만 잘하지 논술 몰라요. 그냥 솔직히 한번 말해볼게요. 학교쌤들 중에서 3학년 담임 중에서 그리고 대치동 컨설턴트 중에서 논술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모른다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합격 반영 요소가 뭐냐? 자, 이제 논술 100%인 대학이 있어요. 그 말은 내신 안 본다 이거. 9등급 붙이겠다 이 말이고 학생부 10%만 들어가는 데가 홍익대, 숙명여대, 한양대입니다. 자, 내년에는 저 숙대가 논술 100%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여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 반영 비율이 점점점 떨어져서 내년에는 논술 100%인 대학이 8개 대학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출결 때문에 비교과 있는데 비교과 들어가는 데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요. 울산대 의학과 빼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러니까 출결 점수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무단결석 30번 해도 괜찮다 이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무단결석 때문에 너 논술 떨어지는 일은 없다. 요 대학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중앙대 무단결석 17개 있었는데 합격했다. 걱정하지 마라. 논술로 결판 난다. 봉사 경희대 8시간만 채우면 만점이다. 코로나 시국에서 무슨 봉사를 하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 자, 한양대 수상 경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수상 경력 있으면 한양대 안 오고 학종 간다. 걱정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능 체제를 통과해야 돼요.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6평 기준으로 여기를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한 과목을 죽입니다. 뭘 죽여요? 국어나 수학 중에 안 되는 거 확실하게 죽이고 영어 하나, 사회탐구 하나 이렇게 해서 2개 이 합사로
건국대, 동국대, 외대, 경희대, 세종대, 숙대, 항공대, 성신여대를 노리는 전략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 수학이 안 된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어디로 간다?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 전략으로 사탐 하나만 잡아라. 사탐은 2과목이 아니라 논술에서는 한 과목만 잘하면 된다. 한 과목. 자, 그리고 성균관대 합격한 사례입니다. 입학처에서 발표했으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과목이 작살나도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됩니다. 성대는 논술 전형에서도 사회탐구는 한 과목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한 과목 반영하고 3합6을 맞추면 되니까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수능 최저는 당연한 거고 논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논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 메가스터디에 이런 질문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6논술 쓰려고 하는데 수능 공부가 중요해서 지금까지 논술 공부 아예 준비 안 하고 있다. 자, 수능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논술 공부보다는 수능 공부하겠다. 그런데 불이익과 불안감 때문에 논술 언제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질문들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 올라옵니다. 포인트가 뭐죠? 6논술 쓰려고 한대요. 얘는 기성전 논술 전략이에요.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정시 준비만 하는 거죠. 수시 본다면서 수시 공부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먹었을 때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논술고사는 대부분 2문항 내지 3문항 출제되고 100분 정도 시험을 칩니다. 100분 정도 시험을 치고 그리고 자, 요거는 뭐 광고니까 반만 믿으세요. 자, 논술은 왜 바뀌어온가? 핸드폰은 왜 삼성 쓰나요? 이거 똑같아요. 사회문화는 누군가? 윤성훈이죠.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 일타들은 쉽게 말해서 삼성이 핸드폰을 일타를 머금고 LG를 제낀 것은 그 시대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기 때문에 일타가 된 거예요. 냉장고는 뭘 쓰나요? LG 쓰죠. 자,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기 때문에. 그럼 현재 시스템에서는 일타들은 그 수능 체제든 논술 체제든 그걸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일타가 된 겁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쉽지 않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대치동에 지키고 있었고 논술 강사 중에서는 최고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첨삭진들은 대학생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 대치동에 유명한 논술 학원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삼수생이 대학 가겠다고 첨삭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첨삭 강사가 들어왔는데 누구냐? 자기 동창이에요. 삼수생.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걔는 대학교를 갔고 논술로. 얘는 지금 삼수생이라서 논술 배우러 왔는데 첨삭을 누가 해? 동창이 해. 어이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술은 20대 애들은 논술을 몰라요. 글을 몰라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노련한 첨삭진들을 씁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평가, 입시 컨설팅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 문제 적중도가 유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애새끼들 보면 쥐어받고 싶어요. 안타까워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자기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밀면 툭 떨어진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정말 애탑니다. 그런 거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강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첨삭진들인데 노련하죠. 노쇠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르비라는 사이트에서 논술 강사하시는 분이 거론한 겁니다. 박교쌤 정도면 바꿀 필요 없다. 노스쿨 논술 박교쌤께 배웠다. 무슨 뜻이죠? 자기는 변호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는 변호사를 가르쳤겠죠. 자, 그리고 믿으셔도 됩니다. 박교쌤 거 듣고 붙은 친구 많습니다. 지가 붙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못 붙을 겁니다. 학생인데 더 논술 보고 있는데 표 만드는 방법론이 박교쌤과 비슷하다. 병행하겠다. 못 붙습니다. 왜요? 더 논술은 이 사람이 쓴 책이고 표 만드는 방법, 매트릭스는 제가 원조입니다. 원조를 두고 아류작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조는요, 항상 앞서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오르비라는 사이트에서 학생이 언급했는데 와 박교 성대 적중함. 다른 학생이 작년 연대 거 샀는데 다른 학교에서 나온 건 비밀. 요게 이제 예상 문제인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져요. 애새끼들이 싸가지가 없죠. 와 박교 성대 적중함. 자, 요거는 이제 논술 문제 맞췄다는 겁니다.
실제로 맞췄다는 거고, 작년에 나온 연대 논술 문제, 우리 예상 문제에 있었던 능력주의 지문 나왔습니다. 능력주의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수업때 배운 아비투스 나와서 대박. 그 다음에 가톨릭대 시험 치기 이틀 전에 천 모의고사 예상 문제가 그대로 지문 그대로 나왔어요. 자, 요게 이제 21학년도에 맞췄다는 학생들의 제보 문자. 그리고 요거는 유튜브를 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금요일 저녁마다 합니다. 근데 이때 홍익대가 작년에 수능 전에 10월 달에 시험을 칩니다. 일요일 날 시험 치는데 금요일 날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홍익대 올해 이거 나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저작권 나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요일 날 시험 쳤는데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댓글을 단 겁니다. 그대로 나왔다고. 홍익대 예상 주제와 경제 지문이 똑같다라고 나왔죠.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저도 문제를 빼돌리고 싶은데 빼돌렸다가는 여러 과목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면 맞습니다. 예측을 해서 맞출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엄청난 시간과 내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건 경희대 사회 계열의 3번이 B세트, 예상문제 B세트 2회 3번과 같음 이렇게 돼 있죠. 아예 같다라고 합니다. 서강대 5반 정보기술 활용 격차 작년이죠. 예상문제에서 봤던 주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단국대 숙명여대도 예상주제 7회랑 숙명여대 겹쳤다. 이렇게 되죠. 자, 요게 이제 제 교재입니다.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대학마다 교재를 다 만들려면 엄청나게 힘든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인강에 올려놓으면 누가 보느냐? 각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참고하십니다. 왜? 제가 어떤 학교 설명회를 갔는데 교무실로 초대받아서 앉아있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저쪽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거기 국어 선생님이 열심히 인강 듣고 필기하고 있다가 나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그래서 사인해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단 말은 대한민국에 있는 논술 선생님들도 제 강의를 본다 이 뜻입니다. 제 자료가 좋거든요. 제 강의보다 자료가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자료에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박교 논술 검색하시면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하는 이유는 지방에 있는 학부모들이 정보가 없어서 제가 지방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민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뭐 서울이라고 해서 배제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와서 질문 올려주시면 성실하게 아는 대로 답변해드립니다. 자, 요거는 무료 상담 전화 통화는 제가 무료로 해드립니다. 요 제 전화번호고요. 그리고 내 연구실 전화번호고 유료 컨설팅은 신청하시면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전화 같지만 나중에 9월달에 다 전화 옵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의 핵심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넘기시면 요 자료는 여러분이 시중에서 컨설팅 받을 때 이 컨설팅 받는 자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는 대학별 논술 전형 방법이 나와 있고요. 자, 거기서 변경사항이 나와 있고 3페이지 별표하세요. 3페이지에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돼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동그라미 한 다음에 그 학교의 수능 최저 등급을 확인해라. 그리고 밑에 제일 밑에 수능 최저 미적용은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4페이지. 논술 시험 치는 날짜가 나와 있죠. 10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수능 이후. 그런데 여기서 논술 준비하실 때 당장 10월 달에 시험 치는 것은 7, 8, 9에 준비가 돼야 10월 달에 시험 치러 갈 수 있고요. 수능 치자마자 숭실대가 17일 날 수능을 봤는데 18일 날 오전 9시에 숭실대가 논술 시험을 봐요. 애들은 술이 안 깼는데.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숭실대, 경희대, 건국대 이런 대학들, 성균관대는 10월 전에 논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거기서 딱 갈라지는 게 11월 26일 외대, 한양대, 이대. 그 다음에 그 뒤에 12월 3일 날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아주대는
지금 논술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됩니다. 단, 그 전에 논술 기초는 돼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일주일 만에 논술을 콩 볶아 먹듯이 하려고 하면 하루에 12시간씩 논술을 해도 붙을까 말까고요. 그 전에 기본 가락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학별 준비는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내가 한양대 준비할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일주일 동안 그냥 올인하면 되고요. 그 전에는 논술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학과가 그날 다른 학교랑 겹치는지를 잘 봐서 원서 접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안내한 겁니다. 그래서 이동시간 계산하면 여기 지원하고 오후에는 여기서 시험 치고 또 오전에는 여기서 시험 치면 되겠다 해서 하루에 2탕 뛸 수 있습니다. 이동시간 계산하면. 뒤로 넘겨서 8페이지. 8페이지와 9페이지는 내신 반영 방법이 나와 있는데 특히 9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거 이화여대, 보통 중앙대까지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은 전과목 반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내신 등급보다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중앙대가 자기가 내신 6등급이지만 중앙대식으로 계산하면 5등급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화여대는 4등급이 2등급이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학들은 계산법이 다르다. 다음 뒤로 넘겨서 11페이지에 학생부 교과 등급 간 점수인데 요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국수, 영사 5과목 평균을 내면 내신 등급이 4.5, 4.3, 5.2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 찾아 들어가세요. 거기 찾아 들어가서 거기 5등급과 6등급의 그 사이 점수를 받겠구나라고 추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래는 국어가 5등급이면 국어 5등급의 단위수 곱하고 수학이 3등급이면 수학 단위수 곱해서 그 점수를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계산을 개인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주요 교과목 국수, 영사 4과목의 평균 등급을 대략 저기다 때려 넣으면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점수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원할 때 제일 중요한 거 1등급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논술 전형에. 그래서 1등급을 보지 마세요. 대부분 몇 등급을 보면 되냐면 상위권 대학은 3등급이 평균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 대학은 4등급이 평균 등급이에요. 그래서 4등급에서 내가 몇 점 빠지는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점수를 논술로 커버한다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편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가천대를 보시면 가천대 6등급하고 5등급과 6등급 점수 차이는 벌어지지 않는데 5등급하고 7등급은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7등급은 힘들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희대 보세요. 경희대는 5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벌어지지 않지만 6등급부터 점수 차이 벌어지고 7등급은 가능성이 없죠. 그렇게 해서 지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계산하면 됩니다. 뒤로 넘기시면 12페이지에 논술이 나오는 학교,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에 논술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13페이지는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면 되느냐예요. 13페이지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경희대 사회를 간다 그러면 독해에서 분류 요약형을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 자료 해석형과 문제 해결형, 주장하기형과 수학에서 계산형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무엇을 대비할 것인가. 그래서 13페이지 제일 상단에는 어떻게 대비하면 되냐 이거예요. 대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4페이지는 작년에 이렇게 출제됐으니 참고하라 하는 논술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제 15페이지는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경쟁률. 그래서 15페이지 하단에 서강대 보시면 최초 경쟁률이 인문계가 81대 1이면 실질 경쟁률은 18대 1이다 이거예요. 충원율은 거의 충원이 잘 안 되고 있죠. 충원율은 낮다 이겁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에 자 밑에 경희대에 있습니다. 최초 경쟁률이 국어 국문학과가 118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53대 1이니까 절반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다. 근데 경희대가 2합 5예요.
그러면 영어가 2등급 나오고 사탐 하나가 3등급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원한 애들의 절반이 못 맞추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하라고요? 수능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되 전략적으로 두 과목이라도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